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저께 뉴스타파하고 MBC하고 KBS가 진짜 그 한명숙 관련해서 단독 보도를 쏟아내면서 진짜 뭐 짜릿함을 선사했는데요. 일단은 그 광주 교도소에 수감돼 계신 그 한은상 씨, 그 H죄라고 하죠. 그분이 지금 자기한테 그 모해 위증 교사를 했던 그 13명의 인간들, 전현직 검사와 그 같이 위증을 하기로 했던 최 씨와 김 씨를 포함해서 13명을 일단 고소하겠다고 해요. 근데 검찰한테 맡기면 어차피 검찰이 뭉갤 게 뻔하니까는 이걸 경찰한테 맡길지 아니면 공수처가 나오면은 공수처에 맡길지 지금 이제 논의하고 있다고 하고 이제 신작식 변호사가 이제 그걸 좀 도와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그들은 얼마나 떨고 있을까? 예, 보니까는 막 노한균, 김준규, 윤갑근, 김기동, 이동열, 권호성, 최윤수, 임관여 뭐 실물 쫙 나왔더라고. 네, 게다가 또 하나가 뭐냐면 2017년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이분이 이미 청와대에 똑같은 내용을 청원을 했어요. 그래서 청와대가 그거를 대검에다가 이첩을 했는데 대검에서 씹어버렸어요. 앞에서는 국정농단 수사를 하고 사법농단 수사를 하면서 자기들이 정의로운 척 하면서 자기들의 실제의 취부, 정말 중요한 뭐 계엄령이라든가 이런 걸 다 숨겼던 거죠. 그들의 지금 이 물밑에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이 13명 중에 한 명이라고 지목된 이 최 씨, 이 거짓 증언을 했다고 하는 이 최 씨를 어저께 KBS에서 이제 단독으로 터뜨렸는데, 이 KBS 기자가 이 최 씨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지금 이제 이분도 지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중인데, 자기가 거짓 증언했다는 사실을 실토하고 인정했어요. 이제 한만호 씨는 이제 돌아가셨고, 감옥에 있는 저 사람을 한 사람 공격하면 되는데, 이 두 사람, 같이 위증을 했던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그 인정을 함으로써 이제 검찰은 이제 완전 궁지에 몰린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아마 내 생각에는 어저께 이름이 올리내렸던, 이 검찰들은 거의 잠을 못 잘 것 같아. 예, 마치 뭐 짜릿한 복수극을 하는 무슨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나 아니면 여러분 그 슬리퍼스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 어린 아이들이 나중에 그 어렸을 때 당했던 그 학대들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 통쾌하게 복수하는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슬픈 영화거든요. 브래드 피트가 나왔던 그 슬리퍼스. 잠자던 자들이 다 깨어났다가 10년 만에 깨어나서 예, 진짜 이 반격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네, 진짜 어저께 그 추미애 장관도 아무래도 이거 조사해봐야 되겠는데 네, 그래서 입장을 밝혔는데 예, 진짜 이번에는 법무부에서 꼭 이 키를 잡고서는 예, 진상조사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윤미향 당선자의 기자회견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여러분. 굉장히 잘했죠. 저도 이게 잠깐 언뜻 봤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참 이게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저런 어떤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시민단체의 어떤 활동가가 이 정치인으로서 성장하는구나 라는 또 어떤 기쁨도 있더라고요. 보람도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 기자회견 보면서 제가 황당했던 게 뭐냐면 너무 산만해요. 근데 도대체 이 산만함은 뭐지? 이 더러운 기분은 뭐지? 보니까 이 기자들이요 계속 징징대면서 탄식하면서 한탄하면서 막 계속 자판치면서 막 징징징징 짜증내고 있는 거예요. 왜? 윤미향 당선자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던 거예요. 어차피 사퇴를 안 하는 건 알고 있었고 자기들이 이제 폐색에 짙은 건 알고 있었지만 본인들이 온몸을 다 쏟았잖아요. 온 화력을 다 쏟았잖아요. 언론들이. 근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 짜증을 숨기질 못하니까는 그냥 온몸으로 그거를 몸으로 표현하더라고. 그래서 어저께 진짜 기자회견이 진짜 예, 그 기자들만의 반응이나 탄식하고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짜증내는 것만 봐서는 진짜 이 기자들의 수준을 진짜 그냥 과감없이 보여준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사태를 젖히면서 또 한 가지 참 의아했던 게 뭐냐면 사실 그 윤미향이나 정의원이나 얼마나 이 시민단체들과 같이 연대해서 같이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냔 말이에요. 게다가 여성 위안부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또 묵직한 주제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 정의당이나 소위 뭐 진중권이든 김정률이든
진보를 말하는 사람들이, 여성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저는 윤미향이나 정의연은 쉴드를 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그 핑크당이랑 똑같이 공격하는 걸 보면서 야, 진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제가 총선 전에 그랬잖아요. 정의당과 핑크당은 싱크로율 100%로 지금 도전하고 있다. 예, 어느 순간부터 정의당과 이 진중권과 심삼정이나 이 핑크당이 주장하고 총구를 겨누는 대상이 똑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채널A든 뭐 검찰의 문제나 이 한명숙 문제나 이런 진짜 거대한 악에 이게 나와도 얘네들 반응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사회가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이 사회의 악이고 정말 이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성찰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가서 그 자기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21대 국회는 저들을 국좌나 국우로 보내서 소멸의 단계로 가야 되는 그의 지금 원년의 21대 국회의 그 역사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황당한 게 뭐냐면 이번에 그 탁현민 행정관이 다시 청와대로 복귀를 하잖아요. 사실은 좀 쉬긴 했지만 그만큼 능력이 있고 사실 뭐 시진핑도 오고 얼마나 할 게 많아요. 행사들이. 국가적 행사들이 많으니까 결국은 탁현민 행정관을 부른 거죠. 탁현민 행정관을 대체할 사람이 있었으면은 왜 그 힘든 사람 다시 부르겠냐고요. 논란이 되는 사람. 근데 이제 여성 단체가 난리인데 진짜 이 정의당도 진짜 너무 추해요. 하는 짓 보면은. 특히 어저께 정의당이 한 그 더티 플레이는 제가 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이 정의당의 여성본부에 그 배복주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가 페이스북에다가 이 대통령이랑 그 탁현민 행정관을 막 비판하는 글을 딱 올렸는데요. 밑에 댓글이 달랑 하나 달렸거든요. 근데 그것도 욕하는 댓글이에요. 이 여자의 글에 대해서. 정의당이 정의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자마자 온 언론이 싹 받았어요. 이 여자가 누군지, 이 여자가 뭐 진보인지 뭐 상관이 없어.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친문 세력이나 이걸 까주면은 진중권이고, 인밀이고, 배복주고 다 스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악어와 악어새처럼 기생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시절이 지나서 여기서 딱 그걸 싸우면 나중에 무슨 뭐 방송을 얻건 교수자를 얻던 뭔가 하나 얻는 거죠. 참여정부 때 끝나고 그렇게 참여정부를 뜯었던 그 진보 농객들이 전부 대학 교수로 뭐 방송 잡고 아주 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이명박근혜 때를 제대로 비판한 적이나도 있나요? 근데 이 배복주라는 이 여자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 여자가 소위 말해서 메갈이나 페미 이러는 건 것 같아요. 근데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을 썼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선언하고 젠더 폭력 방지법 제정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후 미투 운동으로 젠더 이슈와 젠더 폭력 문제는 성차별적인 사회 인식 과 구조에 기반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오고 있었다. 네, 이 사람은 글쓰기를 좀 다시 공부해야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지만 앞뒤 문맥이 하나도 안 맞아. 이 흐름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네, 어떤 특정의 어떤 성적 도착이라든가 어떤 범죄나 변태적 성향을 갖고 있는 애들을 기본적인 어떤 성차별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를 치환하는 거예요, 범죄를. 똥과 오줌을 구분을 못하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탁현민을 다시 청와대로 복귀시켜야 했는지 묻고 싶다. 여기 N번방을 하자마자 바로 탁현민을 넣어요. 청와대는 이번 인선으로 실망하고 좌절한 여성들의 목소리에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러니까 탁현민이 들어온 것 때문에 좌절을 했다는 거야. 여자들이. 진짜 너무나 과도하게 감정이입을 하고 있죠. 반성도 사과도 없는 청와대에 여성이 청와대의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공공기관의 성차별적인 조직 문화가 젠더 폭력 발생의 원인이라는 것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나 오고돈 부산시장 성폭력 사건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성평등한 사회 문화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이 보낸 메시지에 반해 이번 민선은 배치된다. 유감이다. 무슨 뭐 장난하니? 이런 애들은 웃기냐면 오히려 돼지발정제 얘기하는 홍준표는 비판 안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오로지 자기가 싫어하는 이 정적을 제거하고 찍어내고 비판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거나 다 갖다 붙이는 거지. 그리고 아무거나 다 남혐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탁현민을 그냥, 그 미래의 그 성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격해갖고 찍어내가지고 저 사람이 사퇴를 하면은 그거에 대한 또 뭐 공을 받아가지고 또 저쪽에서는 뭔가 쟤네들한테 뭔가 보답을 주겠죠.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지. 근데 이 여자가 원정권에 대해서 얼마나 공격을 했어요. 근데 원정권에 대해서 사과했나요? 원정권을 기소하지 않는 검찰을 비판한 적이 있나요? 정말 이 사회의 거대 악에 대해서 이 패밀리가들이 오히려 두둔하면 두둔했지 비판한 적 있나요? 박근혜를 두둔하고? 예, 근데 저는 이런 사람들을 좀 심리학적으로 얘기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극과 극에 가서는 통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밥을 먹는 사람이, 식탐이 있는 사람을 한 며칠을 많이 굶겨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눈이 획 돌아가지고 아무거나 막 잡식성을 막 들이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차라리 그냥 아예 심리적으로 거세해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둘 다 욕망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는 욕망을 과도하게 분출하는 거고 하나는 욕망을 드러내지 않는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를 억압된 거거든. 근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대한민국의 이 모든 악을 정말 거대 악이나 근본적인 악은 관심이 없어. 오로지 모든 악은 이 성 문제고 이 성의 문제를 일으키는 건 남자고 이 남자는 잠재적인 다 범죄자들이라는 이 하나의 노선을 가지고 투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뭘 얘기하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성적인 부분에 훨씬 더 보통 남자보다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obsessed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거는 인식에 한정되거든요. 이 사람들의 말을 보면 이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 인식이 24시간 내내 성성성성하고 있는 거거든. 오히려 너무나 과도하게 그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모든 사건과 모든 남자를 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다 범죄자로 해석을 하고 다 N번만 과외자로 해석을 해버리고 이걸 그냥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다 뒤집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전제를 깔고 남녀 불평등을 전제를 깔고 남자와 여자를 선과 악의 구도로 나눠요.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정말 이 사회적으로 좀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그냥 무작정으로 다 찍어내면서 거기에서 자기의 어떤 전사적인 어떤 힘을 발휘하려고 하거든. 그건 진중권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의 이 진보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 정신적으로 이들이 건강하지가 않거든요. 다수가 공감할 수 없는 너무나 폭력적인 방식을 쓰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도 안 져요. 심지어 사과도 안 해. 예, 탁현민한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거의 범죄거든. 근데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비판하는 언론도 없고. 하여튼 예, 이런 사람들 좀 진짜 좀 이 사회에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